자, 안녕하십니까. 지향공무원학원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임찬호입니다. 저는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의 출제 범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출됐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좀 같이 보실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2018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 이제 실제로 이제 단원별로 나와 있는 시험 출제 빈도수예요. 보시면 한국사는 총 8개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8개 단원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단원이 이제 선사시대와 국가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아는 구석기, 신석기, 뭐 초기 철기국가까지를 여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국사의 시험 범위의 시작은 구석기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구석기, 여러분이 이제 학교 다니시면서 배우셨던 뭐 신석기 이런 것들이 이 파트에 해당하는 거고, 두 번째가 고대 시대예요. 이 고대 시대가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라고 얘기하는 시대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통일신라하고 그 다음에 발해가 있었던 시대를 저희가 남북국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고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시기가 저희가 얘기하는 뭐 선사시대, 그러니까 구석기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가 저희가 얘기하는 삼국시대부터 남북국 시대까지, 그죠? 그래서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하고 발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기가 중세예요. 고려가 되겠어요. 고려 시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인데요. 조선이 좀 이제 양이 좀 많아요. 사실 저희가 배우는 한국사의 범위의 거의 대부분, 절반 정도가 조선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이제 배울 게 많으니까 조선을 두 시기로 쪼개요.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구분을 하는데, 보통 조선 전기를 저희가 교과서 표현으로는 근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조선 전기들, 조선 전기가 되고, 조선 후기가 나오는데 요게 어디냐면, 그러니까 보통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요. 흥선대원군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뭐 조선의 왕으로 따지면 25대 임금이신 조선의 철종까지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까지를 보통 저희가 여기 있는 구석기부터 여기 있는 철종시대까지, 조선의 철종까지를 묶어서 전근대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뒷파트가 이제 근현대사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 등장하면서부터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가기 전까지를 근대사회의 전개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그리고 1945년 해방되고 나서 지금까지, 현대까지를 저희가 현대라고 나눠요. 그래서 여기를 근현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구분이 되는 거고, 이걸 다시 나누면 8개 단원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가끔 이제 시험 문제에서 보시면 이 단원에 떨어지지 않고 단원을 섞어서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이제 저희가 단원 통합이라고 빼놓긴 했는데, 사실 이건 범위는 아니고 이 단원들이 문제 안에서 섞여서 나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한 8개 정도 단원이 되는 거고, 범위로 보면 구석기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요. 현대까지인데, 사실 지금 뭐 역사적으로 평가가 안 이루어져 있는 부분까지는 시험범위라고 보긴 어렵고,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시험범위라고 보면 뭐 한 김대중 대통령 정부까지, 그래서 김대중 정부까지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사에서는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8개 단원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8개 단원을 보시면 매년 문제들이 빼먹는 단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 한 문제 이상씩은 나오게 됩니다. 한 문제 이상씩은 대부분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2019년까지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가 지금 문제가 나눠져 있는데, 올해 2020년에서 국가직과 지방직, 서울시가 하나로 묶여서 2개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는 이제 지방직과 2019년까지는 지방직과 서울시가 따로따로 시험을 봤어요. 따로따로 시험을 봤는데 올해부터 지방직과 서울시가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도 같은 날 보고 문제도 같아요. 문제도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하나로 묶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가 따로따로 시험을 봤다라고 보면, 지금은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 서울시를 묶어서 2개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빼먹는 단원은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하나 이상은 문제들이 꼬박꼬박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 이상은 꼬박꼬박 출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좀 많이 출제되는 빈도수가 높은 지역이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가 아무래도 배우시는 내용도 제일 많고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나오게 돼요. 몇 문제씩 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문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해에 따라서 뭐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단원이 있고 어떤 해에는 좀 적게 나오는 단원이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보면 보통 이제 저희가 전근대사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이 한 12문제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근현대사 파트가 한 8문제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딱 고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이쪽이 전근대사 쪽이 뭐 11문제, 그럼 이쪽이 9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가 13문제가 나오면 이쪽이 뭐 한 7문제가 되고 그래서 전체 20문제에서 보통은 한 12개에서 8개의 비율 또는 뭐 좀 적게 나올 때도 있고 한두 문제가 적게 나오거나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 배분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단원에서 문제가 출제되는데 좀 더 표를 보시면 아무래도 많이 나오는 게 조선시대예요. 그래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합치게 되면 대략적으로 보면 한 23%에서 4%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4분의 1이 되는 거죠. 전체 시험 문제 20문제 중에서 한 4개에서 5개 정도는 조선시대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근현대사의 근대사회 전개와 일제강점기까지 합치면 전체가 한 절반 문제가 요 4개 단원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문제의 범위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8개의 모든 단원이 다 나오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선사시대의 빈도가 좀 제일 떨어져요. 여기는 내용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난이도도 좀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아무래도 많이 배우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한국사의 시험 문제는 전 범위가 고루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빼먹는 단원은 없고 한 단원에서 뭐 문제가 너무 편중되거나 어떤 단원은 문제가 빠지거나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 범위가 고루 출제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선시대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문제 유형으로 보면 사료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뭐 이건 벌써 뭐 꽤 오래전부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사 문제를요 보시면 이게 유형들이 좀 있어요. 어떤 형태냐면 옛날에 초창기 형태의 문제가 뭐냐면 단순 암기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뭔가를 설명해 주고 이게 뭔지 골라라 뭐 이런 식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문제는 좀 안 나오는 추세고요. 벌써 꽤 오래전부터 사료를 제시하고 그 사료를 파악해서 정답을 맞추게 하는 문제가 사실은 대다수의 한국사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려면 아무래도 전 범위를 고르게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료에 대한 분석 능력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아무래도 전 범위를 공부하셔야겠죠. 지금 빼먹는 단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떤 단원은 좀 약하게 하고 어떤 단원은 좀 중요하게 하고 그렇게 나눌 수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 문제 한 문제가 모두 소중하거든요. 물론 조선시대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조선시대의 공부 비중이 가장 많긴 하겠습니다만 한 문제 한 문제가 모두 소중한 입장에서 보면 모든 문제를 다 맞춰야 되는 입장에선 전 범위를 고르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 편중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기본 개념의 반복적 학습이 필요해요.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부터 한국사는 공부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해야지 고득점을 맞으실 수 있는지는 대체적으로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사를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기본 개념을 탄탄히 쌓는 거예요. 모든 교과목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본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문제로 만나게 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셔야 돼요. 특히 반복적이란 말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공무원 시험의 시험 문제들은요 우리에게 추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9급 시험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그 5개 과목 20문제씩 100문제를 100분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당 배정되어 있는 시간이 1분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과목 시험 중에 수능이 1분 30초 정도 문제당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보다 이제 공무원 시험이 시간이 더 짧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 자체가 무슨 추론형이나 논리적인 사고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형태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기계적으로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탄탄히 하시고 문제를 만나면 아, 이게 지금 뭘 묻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빨리빨리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근데 그러시려면 자꾸 반복하셔서 개념을 완전히 익숙하게 만드시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시는 속도에 시간을 좀 줄이셔야 되는 거죠. 특히 저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과목이 이제 공통 과목에서는 영어가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독해도 하셔야 될 거고 문장에 대한 이해도 하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모든 과목에 똑같이 시간을 쓸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어디선가는 영어가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어디선가는 시간을 줄여야 하거든요. 근데 그 줄일 수 있는 과목이 한국사예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시기 위해서는 좀 더 반복적으로 개념들을 익숙하게 만드셔서 가능한 한 문제를 빨리 푸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20문제 20분을 쓴다고 하면 영어에서 또는 다른 과목에서 시간이 부족하신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사를 좀 빨리 시간을 절약하는 과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료의 분석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시험 문제들이 사료 제시형의 문제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사료를 제공해주고 이 사료를 분석해서 또는 해석해서 문제의 정답을 유추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를 보지 못하면 이걸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고, 이 사료를 그냥 막연히 그 많은 사료들을 다 일일이 읽어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문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우신 개념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우리가 봤던 사료가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푸시는 게 사실은 한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념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좀 더 탄탄히 만드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실 거예요. 시험 대비 이제 저희랑 같이 수업을 하시게 되면 어떤 단계를 거치시게 되냐면, 이제 제일 먼저 하실 게 기본 개념반이에요. 저희가 이제 기본 이론반이라고 시작을 하죠. 거기에는 이제 뭐 기본 이론에 대한 한국사의 기본 개념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될 내용들이 나올 거고, 한국사라는 과목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 과목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 단계 이제 심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들, 한국사에서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조금 어려운 개념들을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요 과정에서 그 고난이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 또는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료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이 문제풀이죠. 문제풀이도 단계가 좀 많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실 게 이제 기출문제풀이에요. 이 기출문제는 과거에 이제 기출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응시하려는 시험이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사실 기출 개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는 기출문제를 보면 이 시험이 추구하는 또는 내는 출제의 방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어느 방향에서 어느 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게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하실 거고, 그게 끝나면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 같은 걸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각 단원별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뽑아서 풀어보면, 이제 이 단원별 예상 문제를 풀다 보시면 아무래도 내가 어느 단원에서 약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이 실전 모의고사예요.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떤 속도로 또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게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과정은요, 모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밟는 과정이에요. 역대 공무원 시험들 또는 역대 수업을 하는 학원들에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생각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 심화 개념, 그리고 문제풀이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시험을 준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사실 한국사는요,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다른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게 되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한국사가 특별히 암기할 내용이 많거나 또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난이도가 매우 높은 과목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한국사는 이미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셨고, 그래서 대충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아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실 때 보통 한국사를 암기 과목으로 접근하시다 보니까 한국사라는 과목 자체가 싫은 학생들이 있어요. 아, 나는 한국사를 못해. 나는 이걸 외울 수가 없어. 외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 이거 잘 못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모든 공부라는 게 사실 암기가 필요하거든요. 영어도 그렇고 다른 여타 과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사라고 유독 암기량이 많은 건 아니에요. 다른 과목들도 똑같이 많거든요. 그리고 학교 다니실 때 워낙 한국사를 재미없게 배우셔서 한국사라는 과목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한국사가 얼마나 재밌는 과목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저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 사건의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잘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은 단순히 외워라. 밑줄 쳐놓고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한국사가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건 과거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시다 보면 마치 옛날 얘기를 공부하시는 것처럼 아주 쉽게 뭐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물론 아무래도 시험 과목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미가 있진 않겠죠. 하지만 한국사라고 해서 뭐 특별히 훨씬 더 암기량이 많거나 뭐 공부할 양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한국사를 잘 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한국사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시는 거예요. 난 이걸 못해. 난 이거 원래 안 했어. 학교 다닐 때 이게 싫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하시기도 전에 이미 싫어하시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만 없다면, 그래서 그런 마음만 고쳐서 한국사를 좀 좋아하시려는 준비만 되신다면 수험 기간 내내 한국사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닐 거고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시는데 사실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과목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너무 두려움이나 또는 역사에 대한 거부감만 없이 공부하신다면 누구나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한국사에 대한 거부감을 좀 없애시고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